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장에서 C 프로그램의 이제 C의 개요 있죠, 그죠? C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뭐 우리가 또 했던 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컴파일에 대한 개념과 컴파일러의 종류,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개발 환경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테스트 파일도 작성을 해봤고요. 자, 이번 2장에서는요, 이제 C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보고 실행을 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제가 1장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환경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프로젝트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C 프로그램 언어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그래야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적는지, 왜 인클루드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C 프로그램의 작성과 실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자, C 프로그램의 작성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적으로, 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 그래서 프로젝트는 우리는 practice chapter 01 이렇게 이름을 주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다 그죠? 1장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죠? 그런데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아직 C 언어 프로그램의 문법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와 소스 파일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지 우리는 일단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분도 편하고 그리고 어떠한 프로젝트에 이제 우리가 이름을 적어 놓으면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챕터 01로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챕터 02로 만들 건데 이거 이번 이 프로젝트 2장까지는 일단은 별다른 어 내용의 즉 변수면 변수, 조건문이면 조건문, 반복문이면 반복문 이런 것처럼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옆에 부수적으로 적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변수부터 나중 이제 다음 장부터 변수를 할 건데 변수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네임에다가 챕터 03이라고 적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룬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첨가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더 되짚어보고 공부하실 때 찾아 나가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색인을 매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제목을. 자,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프로젝트를 저장할 폴더, 우리가 이런 걸 전문적인 IT 용어로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C 작업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폴더를 이용을 해서 그 폴더에다가 프로젝트 내용과 소스 파일 내용들을 싸그리 다 거기다가 몰아넣고 우리가 그 폴더를 이제 열고 닫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넣을 겁니다. 그죠? 폴더별로 만들어서. 자, 그래서 저장할 폴더의 위치와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소스 파일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한다. 편의상 프로젝트와 소스 파일 이름을 동일하게 작성했지만 뭐 다르게 설정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프랙티스 챕터 1 해서
점하고 뭐 이그잼 01 뭐 점 C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그 내부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 파일의 이름은 좀 우리가 달리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프로젝트 저장 폴더는 C 작업이라는 여기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폴더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죠? 한번 우리가 보면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D 드라이브에다가 아이고 D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C 작업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죠?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거는 설치 파일이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프로티스 챕터 01 프로티스 챕터 0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폴더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챕터 01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이그잼 01.c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게 소스 파일 네임이죠. 그죠? 예, 이런 거와 같이 구분을 지어 넣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찾아 나가기가.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저장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티스 챕터 1 프로테스 챕터 2 뭐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하고 그럼 폴더가 생성되는 거 확인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이름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안에 이 방 안에 이 폴더 안에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소스 파일 이름이 이그잼 01.c 이그잼 02.c 그리고 뭐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우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뭐 어떠한 뭐 구구단을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솔루션 파일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습 파일의 의미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이런 형태로 구구단 이런 형태로 .c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구단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있구나 소스 파일은 여기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기가 찾아내기가 수월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프로젝트 생성을 하면서 우리가 소스 파일을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제 찾기 쉽고 아울러 이제 찾아 들어가야 뭐 소스를 수정을 하던가 추가를 하던가 삭제를 하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소스 코드를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그잼 01이라는 .c라는 이제 우리가 파일을 이제 소스 코드 파일을 만들면 비로소 이제 우측에 이제 뭐 보시다시피 요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럼 요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c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쭉 빈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죠? 빈 상태로 나오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 입력기, 소스 입력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콘솔이 아니고 여기에 빌드를 하든 그리고 이제 exe 파일, 그리고 빌딩 과정, 그리고 컴파일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입력기가 나타나면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처음으로 만드는 C 언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샵 include 하고 갈로 열고 그 소갈로가 아니고 이거는 꺽쇠죠. 꺽쇠에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고 1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죠? 모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printf라는 펑션 함수죠. 함수라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다 정의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include는 우리가 선행 처리기라고도 하는데 뒤에 나오니까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선행 처리기를 이용을 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텍스트화 돼서 여기에
이 이그잼 01.c 파일에 쫙 텍스트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빌딩을 하고 컴파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린트 F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 프린트 F를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1장에서.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소스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었죠.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다 알 필요 없어요. 굳이 구태여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프린트 F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이거 소스 코드 분석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라이브러리의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요. 자, 라이브러리는 원래 이런 뜻입니다. 그죠? 라이브러리는 영어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도서관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시면, 도서관에 이제 요즘에야 뭐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예전 코로나 시절이 없다면, 시절이 없었다면 도서관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학생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기에, 그렇죠, 책이라는 게 있어요. 책이 있는데 책이 한 권만 있습니까? 아니죠. 다수의 책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도서관의 크기와 도서관의 면적 이런 거에 비례를 하죠. 거의 비례를 하죠. 그죠? 뭐 반비례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비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은 다 봅니까? 한 번에? 다 보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책이 있는지, 아니면 그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보러 가는 거죠. 특정 책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죠? 특정 책. 맞죠? 그래서 특정 책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발췌 혹은 뭡니까? 읽잖아요. 읽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잖아요. 발췌를 하거나 뭡니까? 독서를 통해서, 정독이죠. 그죠? 정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독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거죠. 쌓는 것. 즉 이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 include 헤더 파일의 스탠다드 input output 헤더 파일 안에는 printf만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헤더 파일이라고도 하고 라이브러리 목록이다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물론 시어나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이렇게 헤더 파일들도 수없이 수도록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여기에서 꼭 제공해주는 내용들만 있는 걸 사용할 수는 없겠죠.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헤더 파일로 정의해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user define 헤더 파일, 그래서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췌해서 지식을 쌓고 하는데, 이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이 책을 발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도서를 만들어서 저 역시도 뭐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식들을 책으로 낼 수가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특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막 영어로 되어 있고 이상한 명령문들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명령문들도 다 있는데, 그걸 구태여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냥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한다, 무슨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어떠한 행위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사용자 유저 디파인 헤더 파일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고수가 됐을 때,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때 여러분들이 헤더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헤더 파일을 만들 때는 이게 이러이러한 작동을 한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 예제는 쉽죠. 이렇게 헤더 파일 포함했고 int main void 제가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1장에서 이거는 리턴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int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인데 얘는 정수 값을 리턴 값, 즉 이 프로그램, 이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 값을 리턴 값으로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턴하고 제로가 들어왔어요. 제로는 정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메인 함수는. 그리고 또 메인 함수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수명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void는 자,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함수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함수라고 했어요. 함수. 근데 여기에 printf도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나왔죠. 함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C 언어는 함수의 연속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 프로그램은 결과를 봐도 뻔히 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이거 뭡니까? 슬러시 n입니다. 그죠? 이거는 계행을 하라는 강제 계행을 하라는 뜻이죠. 계행. 엔터키를 먹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엔터키는 carriage return line feed라는 용어를 쓰면서 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출력이 되고 계속 하시려면 뭐 아무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그 콘솔 창에 띄우는 cmd 커맨드 창에 띄우는 명령 프로프트에 띄우는 그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맞나요? 예.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예제는 인사말을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을 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C 프로그래밍의 복잡한 문법은 사용하지 않고 기본 문법 구조를 사용을 한다. 지금은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줄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되면 소스가 점점 길어지겠죠. 당연한 이치겠죠. 그죠? 예,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익혀 나가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실행을 하기 전에 이 소스 코드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디버깅과 실행인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새로 생성한 프랙티스 챕터 02 우리가 이제 만들 거예요. 그죠? 예, 02 프로젝트에 소스 코드를 작성했으니 이제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차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는 소스 코드에 혹시 문법 오류, 신텍스 오류, 그죠? 에러, 신텍스 에러라든지 혹은 논리적 오류, 로지컬 에러가 있습니다. 그죠? 로지컬 에러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및 점검하고 수정하는 오류가 있다면 수정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장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제 실행하기 전에 이게 오류가 있나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의 과정을 우리는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IT 용어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러에서 디버깅을 한 후 실행하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소스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소스 코드를 적었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소스 코드를 적었으면 우리가 빌드라는 상단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제 이그잼 01.c를 빌드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실행은 안 되고요. 이제 이 코드가 오류가 있는지, 즉 신텍스 에러가 있는지 아니면 로지컬 에러가 있는지를 살펴봐 줍니다. 그게 이제 단축키로는 컨트롤 B인데요. 그거는 이제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빌드를 하게 되면 빌드가 뜻이 뭐예요, 원래?
빌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영어 사전적 의미로는 무엇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IT 용어에서의 빌드라는 뜻은 이제 컴파일러나 아니면 빌드를 하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데, 이제 뭡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그 빌드 도구가 바로 이제 GCC라는 게 있어요. GCC는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들을 컴파일을 해주는 그러한 컴파일러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GCC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요. 그래서 C 언어의 경우는 이 GCC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여담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GCC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요, 빠른 컴파일 속도로 인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컴파일러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인텔에서 제공을 해주는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요, 다른 컴퓨터에 이거 C 언어는 이식성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텔의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다른 컴퓨터의 이식성을 이제 중심을 두지 않고요, 속도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는 그러한 컴파일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컴파일러들이 다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빌드라는 거는 이런 오류 검사를 하는데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적어놨으면 이제 우리가 exe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짓다라는 이 빌드라는 용어를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IT 전문적인 용어로 빌드라는 것은 이렇게 오류가 있는지 체킹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오류를 검사하는지 등등을 하다 보면, 자, 이거잼 01.c를 빌드 시작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빌드를 하는데 해보니까 exe 파일이 만들어졌고 빌드가 성공이 됐어요. 그럼 에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거잼 01.c에서 제가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가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즉 에러가 발생했으면 여기에 이거를 컴파일 하면서 이 부분에 밑에 이제 쭉 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 부분에 메시지가 출력이 따다다다닥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라고 했죠? 디버깅을 하는 과정이다. 디버깅이다. 현재 진행사죠. 현재 진행 동사인가요? 뭐 하면 또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디버깅, 뭐 빌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와 주셔야 되겠죠. 그죠? 예. 구분을 확실히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디버그를 해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B를 누르면 빌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해봤듯이 실행하려면 컨트롤 F5번을 눌러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컨트롤 F5번을 누르면요, 자동적으로 빌딩이 되고요, 빌드 과정을 거치면서 실행창까지 띄우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디버그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누른다든지 혹은 이거 컨트롤 F5번을 눌러주시면, 단축키 눌러주시면 빌딩 과정을 거쳐가면서 바로 실행창까지 명령 프롬프트까지 띄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적인 화면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태여,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지웠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우고요. 지우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디버그 빌드 창 있죠. 여기에서 빌드 있죠. 컨트롤 B. 이걸 딱 눌러봐요. 눌러보면 빌드 시작이 되고, 자, 여기에서
빌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요거 잘못됐군요. 예. 자,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이거를 뺐어요. 예를 들어서 세미콜론 문장의 끝을 뺐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컨트롤 B를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B를 눌렀어요. 그 빌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에러 C2143 이건 에러 코드입니다. 그래서 구문 오류 세미콜론이 리턴 앞에 없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맞죠? 그래서 빌드를 했는데 결론은 실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되면 우리가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가 됐으니까 이거잼 02.C에서 4,2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4,2 여기가 4행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앞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에 친절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짠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떻게 여기에 문법 오류가 빨간색 줄이 떴을 때 에러 코드가 뜨면 빨간색 줄이 뜨는데 이 에러가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버그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디버깅 시작 이렇게 F5번을 누르면 한 번만 창만 보여주고 끝낸다고 했죠. 근데 디버그를 하지 않고 시작을 딱 누르면 자 이렇게와 같이 출력 결과를 이렇게 커맨드 창, CMD 창에 이제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럴 때 그 컨트롤 F5번을 누르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빌드를 같이 해주면서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F5번 키는 실행 단축키니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주구장창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기 위한 단축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축키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요. 수정도 하고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솔루션을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예기치 않게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예기치 않게 컴파일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요. 웬만하면 프로젝트를 닫아 주시고 알겠죠? 프로젝트를 닫고 다른 프로젝트를 열어서 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메뉴에서 파일에 솔루션 닫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 갔나? 여기에서 보시면 파일에 솔루션 닫기가 여기 있죠. 그죠? 이걸 딱 누르면 자, 이렇게 닫히면서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죠. 맞나요? 예, 요게 이제 닫기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닫기 상태가 돼서 솔루션을 닫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내가 만약에 작업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제 작업을 더 해야 돼. 그죠? 혹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때는 기존에 작성했던 프로젝트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시작할 때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 예를 했지만 이제 프로젝트를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불러와서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싶다면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선택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트 또는 솔루션 열기 해서 이제 선택하거나 혹은 작업창 메뉴에서 파일 열기 프로젝트 솔루션을 클릭을 하면 이전 프로젝트가 짜잔 하고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보면 내가 원래 프로젝트 솔루션 열기죠.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해보면 자 우리가 D 드라이브죠. D 드라이브의 C 작업에 얘를 내 1번을 열고 싶어. 그러면 SLN이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열어봐요. 열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했던 이 내용이 출력이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인가 수정할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바로 프로젝트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예. 자, 이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 개 끊고 그 다음에 또 이론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지겨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스를 잘 짠다고 한들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디버깅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멍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나한테 좋은 아이템이 있어. 근데 소스 코드를 만들고 빌딩을 해야 되고 컴파일도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모른다면 그건 결코 다룰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면 최소한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고 소스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얼마든지 작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작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에서 또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